안녕하십니까. 베팅 부동산 시한폭탄이 터진다. 아파트가 최고 크다. 단서는 수익 환원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 투자한 분들 힘드시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분간 미국 주식은 재미가 없다고.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단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트럼프가 정상적인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 의견이지만 아무튼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밑바닥에서부터 살기 좋을 때 그때 주식이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대한민국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아직 비정상 단계에서 멈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이 왜 비정상인가? 일단은 전문가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가 집단이 전문가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면 시장이 비정상인 거겠지요. 일단은 교수 집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싼 돈 주고 해외에서 배워왔는데 적용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이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 때문에 그런 거겠지요. 전세 때문에 이론이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수익률 1등의 독보적인 1등은 의원님들 사모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리죠, 비리. 비리와 부패의 대한민국 부동산. 대한민국 부동산이 이론적으로 들어맞지 않는 이유. 왜 이론과 실제가 다를까? 대한민국 부동산이. 요거를 감정평가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감정평가에 3방식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1이 있죠. 대한민국에만 있는 플러스 1이 있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고, 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제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요 자체가 비리라고 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합 건물은 다 거래사례 비교법이지요. 그리고 원가법은 건물만 평가할 때 하는 것인데 건물은 어차피 감가상각 때문에 나중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수렴하는 것이 공식적으로는 제로,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가격에 수렴하는 것이 건물 가격입니다. 그래서 영양가 없는 것에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는 건설기계라든가 항공기 선박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는데 부동산하고 큰 관련은 없지요. 찬밥입니다. 원가법. 수익환원법은 거의 부동산에는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업재단,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부동산하고는 거의 더 관련이 없습니다. 수익환원법은 아예 안 쓴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이것은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 전문가들이 공시지가 기준법을 보면은 대한민국을 아마 개무시할 겁니다. 개무시하고 공산주의 국가보다 더하네, 이상한 나라네, 이렇게 아마 평가할 겁니다. 조속히 공시지가 기준법을 폐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공시지가 기준법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공시지가 기준법 자체는 코미디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열심히 정밀하게 현미경으로 보면서 평가를 합니다. 1에다가 시점 수정을 해가지고 플러스 0.01 해주고 또 거기다가 지역 요인을 반영하고 그리고 개별 요인까지 반영해서 현미경으로 맞춥니다. 그러니까 1짜리가 1.0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를 제대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밖에 요인 해가지고 그냥 1.5, 1.6, 1.7 엄청나게 큰 숫자를 곱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531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미디입니다. 이러려면 뭐 때문에 열심히 평가를 합니까? 그냥 처음부터 1원짜리인데 그 밖에 요인 바로 곱해가지고 바로 결정 지어버리면 되는데 형식을 갖춰놓고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다가 마지막에 코미디로 한 방에 수정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아마 정말 알고 나면은 해외에서 이걸 보면 아마 엄청나게 비웃을 겁니다. 이런 공시지가 기준법이 왜 지금 토지에 대한 평가법 대세인가? 이것도 엄청난 비리죠. 엄청난 비리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세계 최저 수준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싶다는 표시죠. 이렇게 하면 두 가지가 좋습니다. 일단 국민들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국민들을 죽이는 행동이죠. 그러면서 고가 부동산 보유한 사람들은 또 좋겠죠. 그러니까 이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실제 가액이 얼마고 거기다가 얼마를 부과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표시를 해버리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수준으로 낮은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좀 사는 동네 중에서 보유세가 최저라고 하는 하와이 수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낮은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율만 보면은 엄청나게 부과하는 것처럼 보이죠. 요게 이런 사기극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시지가 기준법 출생의 비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공시지가 기준법은 쓰레기다. 국가에서 조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원가법하고 수익환원법 찬밥이라고 그랬죠. 왜 찬밥인가? 이걸로 평가하면 안 맞습니다. 제가 원가법과 수익환원법을 적극적으로 감정평가에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론적으로 그러하듯이 다른 방식으로 평가한 시상가액이 최소한 다른 방식, 그러니까 원가법이나 수익환원법으로 검증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지 그게 정상적인 감정평가라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사기입니다. 거의 사기에 가깝습니다. 원가법하고 수익환원법 적용하면은 안 맞습니다. 가격이. 원가법
요거는 서울 아파트에 적용하면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의 단계를 보시면 됩니다. 개발업자가 저렴한 땅을 매입해서 통개발하겠죠. 그래서 분양을 하는 게 원래 개발의 의미입니다. 원래 개발의 순서죠. 우리나라처럼 조합 아파트 해가지고 용적률 올려주고 이런 거 없죠.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아무튼 원가법으로 평가를 하면은 인근 주거지 좀 저렴한 빌라 같은 땅값, 빌라 주거지 땅값 그거 적용하고 건축비 적용하면은 안 맞습니다. 그래봤자 100원짜리인데 거래사례 비교법으로는 300원 이렇게 평가를 받으니까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원가법으로 검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원가법보다도 더한 놈이 수익환원법입니다. 수익환원법. 요거는 전국적으로 안 맞습니다. 지금 미국채 수익률이 30년짜리가 거의 5% 가까이 합니다. 무위험 수익률이 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월세가 만약에 5만원, 5다 5, 1년에 5 정도 받는다. 1년에 5 정도 받는 부동산이면 매매가가 100 정도 되면은 뭐 정상이라면 정상이겠죠. 사실은 이것도 정상이 아닐 수 있는데 아무튼 월세가 1년에 5 정도 받는다. 그러면 매매가는 100이 맞습니다. 100이. 그런데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지금 300의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엄청난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법하고 수익환원법 아예 쓸 수가 없는 거죠. 코미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감정평가입니까? 감정평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국토부 실거래가 그거 기준으로 그냥 다 책정하면 끝나는 건데 사기죠. 사기. 한마디로 사기입니다. 대한민국 절대적 1등은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집합 건물은 다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검증이 안 되는데도 요걸 그냥 쓰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장난치기 엄청나게 좋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 지역에 A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업자는 정말 편합니다. A 지역에 있는 B, C, D 아파트를 들어올리면 됩니다. 이거 다 거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개만 거래를 하면은 되는 거죠. 얼마나 장난치기 좋습니까? 그래서 가격 들어올리고 분양 전에 A 아파트 분양할 때는 로또 분양이라고 광고를 때리면 됩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건설사가 좋겠죠. 더 좋은 건 화천대유 같은 그런 시행 집단일 겁니다. LCT, 화천대유 앞으로도 계속 해먹을 수가 있겠죠. 화천대유에 소속된 사람들 잘 아시겠지만 법관 출신도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건설사 화천대유가 활짝 웃고 더 크게 웃는 것은 돈놀이하는 마피아 스마일, 마피아 집단의 스마일. 이 사람들이 돈놀이하는 마피아가 더 크게 웃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금융의 역할이 있는가? 금융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국가를 먹여 살릴 미래의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금융은 그냥 아파트 관련된 대출만 해도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발전이 없죠. 새로운 산업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별로 안 큰다는 이야기죠. 점점 경쟁력은 잃어가고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가고, 그러니까 서민들은 힘들어서 애를 놓지 않고, 악순환의 시작이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증이 안 되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어거지로 적용하는 지금 상황, 부패고 비리고, 제가 맨날 부패 비리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은 납득이 안 가죠.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면 원가법, 수익환원법 적용 가능한 상황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원가법, 수익환원법으로 검증을 했는데 검증이 되더라. 그러면 자본주의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검증이 안 된다. 온리 거래사례 비교법, 거기다가 코미디 같은 공시지가 기준법, 이런 걸로 부동산이 평가가 된다. 그 이야기는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공산주의. 지금 대한민국 집권층에서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내심 공산주의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법이 뭐가 필요합니까? 법도 필요 없고 관심법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원가법, 수익환원법 적용 가능한 정상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부동산 많이 내려갈 겁니다. 전세라는 것 자체가 자연 소멸하겠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아마도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이거 안 좋아할 겁니다. 지금 원가법, 수익환원법 적용 가능한 상황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지만 방법이 없죠. 예전처럼 세금 풀어가지고 부동산 부양하는 것도 거의 한계라고 봅니다. 예전에야 노인들이 한 명 있으면 태어나는 어린애들이 10명 되니까 그 애들한테 1원씩만 걷어도 10원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노인은 빠글빠글한데 애가 한 명 태어날까 말까, 그 애한테 자금을 땡기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정상이 정상으로 변할 겁니다. 지금 또 세금 풀어가지고 부동산 부양시키려고 한번 트라이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게 마지막이 될 겁니다.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요 방향으로 계속 가면은 그냥 국가는 소멸한다. 따라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빨리 부동산 정리를 좀 하시라. 전세로 돌아가는 물건들은 버리고 월세로 돌아가는 부동산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